안녕하십니까. 실전 모의고사 취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난이도화인데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단어로 묶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겠죠. 묶인 것은 1번에 있어서 이제 갑자기는 맞죠? 소리 나는 대로 어원을 알 수 없으니까 그 형태 소리 나는 대로 갑자기를 적어주죠. 그다음에 한참 때입니까? 한창 때입니까? 한창 때가 맞죠? 뭐가 완성할 때. 여러분이 한창 때라고 하죠. 한창 때니까 많이 먹겠구나. 그 말 써도 되겠죠? 그다음에 싸전할 때 체언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나도 사자. 대체적으로 앞에가 리을 받침으로 끝난 체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 디귿으로 시작되는 말, 그 다음에 시옷으로 시작되는 말, 지읒으로 시작된 말이 오면 리을이 탈락되죠. 그래서 쌀전이 뭐가 돼? 싸전이 되죠. 그러죠? 생각나요? 그래서 니을 받침 채운 다음에 뒤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 디귿으로 시작되는 말, 시옷으로 시작되는 지읒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겠을 때 뭐가 탈락한다? 리을이 탈락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서 나도 사자. 다 같이 나도 사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을 가운데 솔 플러스 나무가 오면 뭐가 되고 그리고 니을이 탈락돼서 소나무가 된다. 알겠죠? 생각나죠? 말과 태가 만나면 뭐가 되고요? 마다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으로 왔을 때 우리가 생각된다면 많이 나오겠죠. 뭐 말과 소가 나오면 말소, 마소, 마소가 되겠죠. 정리됐죠? 그 다음에 쌀 다음에 전이 오니까 싸전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체언에 있어서 리을 받침으로 끝났죠. 리을 받침 체언. 그 다음에 니은이나 디귿이나 시옷지읒.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나도 사자. 시작. 나도 사자가 하면 뭐가 탈락한다? 리을이 탈락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도 사자.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있어서 한참 때문에 틀렸네요. 2번에서 곰곰이 맞습니까? 자, 곰곰이 할 때 우리가 부사와 관련돼서 이로 끝나는 거, 히로 끝나는 거, 그럴 때 곰곰 생각해 본다. 곰곰이, 곰곰 생각해 본다 했을 때 부사에서 재차 파생된 말은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대표적으로 더욱이, 뭐 일찍이, 뭐 삐죽이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생각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곰곰이가 맞고, 꼼꼼이란 말, 우리가 소위 울림소리. 우리가 뭐, 리은이나 리을이나 미음, 이응이나 모든 모음은 다 울림소리죠. 이 울림소리 다음에는 히를 붙입니다. 그러죠? 히를 붙인다. 그래서 꼼꼼히, 시작. 꼼꼼히. 물론 이로 나온 것도 없고 히로 나기도 합니다. 꼼꼼히라고 하기도 하고 꼼꼼히라고 이렇게 발음 내기도 하지만 이나 히로 발음 다 나는 것을 뭘로 적는다? 히로 적는다. 그러니까 꼼꼼히. 곰곰은 곰곰이. 꼼꼼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야 맞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리돼요? 특히 뭐에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부사와 전미사. 자, 부사와 전미사 가운데 보편적인 부사와 전미사는 뭐가 있지? 대표적인 이와 히가 있어. 그럴 때 이제 뭘 붙이는 경우? 이를 붙이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를 했어요. 이를 갖다 쓰는 경우. 이를.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 배웠죠? 첩어명사. 첩어명사 다음에 뭘 쓴다? 이를 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한 예를 들면 112 이렇게 쓰죠. 112 내가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냐? 뭐 이렇게 하거든. 112. 그 다음에 집집 미 이런 말들. 그래서 첩어명사 다음에 뭘 쓴다는 점? 이를 쓰는 환경. 잘 알아두시고. 두 번째. 비읍불규칙 용어. 자, 일반적으로 우리 비읍불규칙 용어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겠죠. 비읍불규칙 용어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가볍다에서 나왔다. 가벼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외롭다에서 나왔다. 시작. 외로이. 그래서 자체 그 외로이를 외로히라고 하면 들려. 외로이 서 있었다. 아니라 시작. 외로이 서 있었다라고 해야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대수롭다에서 나왔다. 뭘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수롭다. 대수로이. 다 같이 시작. 대수로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옷 불규칙 용어. 시옷 불규칙, 시옷 불규칙 용어라고, 시옷 불규칙 용어라고 내가 잘못 썼네. 자, 시옷 불규칙이라고 의미가 틀려지니까, 시옷 받침. 시옷 받침 끝난 말, 시옷 받침으로 끝난 용어의 어간이 왔을 때는 뭐냐? 깨끗하다, 다 같이? 깨끗이. 지긋하다, 시작. 지그시.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지만 앞에 받침 무슨 받침일 때는 시옷 받침일 때는 히를 붙이지 않고 뭘 쓴다? 이를 쓴다. 그런 얘기야. 원래 하다가 붙으면 히를 써야 되는데 요 경우는 뭘 쓴다 같이? 이를 쓴다. 그래서 깨끗이 지그시. 이해할 수 있어요? 느긋하다? 느긋이. 이런 식으로 이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사가 자차 부사로 파생된 경우를 뭘 쓴다는 점? 이를 쓴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뚜기에서 파생됐다. 시작. 오뚜기.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일찍이, 더욱이, 비주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를 써야 된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이거 외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생각나는 말 좀 해봐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어떤 내용이 하면 중요하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 받침으로 끝난 말. 기억 받침으로 끝난 말. 자, 기억 받침으로 끝난 말 가운데 뭐가 붙을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하다, 하다나 거리다. 이렇게 하다나 거리다를 붙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자, 기억 받침으로 끝난 말 가운데, 기억 받침으로 끝난 말 가운데 하다나 뭐가 붙는 말 했다. 시작. 거리다가 붙는 말 했다. 이게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말 가운데 특별히 이로 나는 것은, 소리가 뒤에 이로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나는 것은 뭐로 적는다? 히로 적는다.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슨 받침으로 끝난 말? 시작. 기억 받침으로 끝난 말 가운데 뭐가 붙을 수 있어?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야. 그럴 때 소리가 뭐로 나면 이로 나면 이로 적고 히로 나면 히로 적어야 돼. 원래는 히로 적어야 되는데 이로 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이로 나는 것은 이로 적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 한 예를 갖다가 들어보면 우리가 대표적이 있죠. 촉촉이란 말이 있어. 뭐가 있다치? 촉촉. 이 촉촉이란 말 할 때 촉촉하다 돼야 안 돼? 촉촉하다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촉촉히. 뭐 촉촉이, 촉촉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다면 원래 히가 되는데 우리가 항상 쓰는 것은, 맞춤법에서 쓰는 것은 누구 입장? 쓰는 사람 입장, 보는 사람 입장? 보는 사람 입장이야. 그래서 이때 이와 히를 갖다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자 이거야. 이렇게 읽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편한가 하면 다 같이 촉촉이, 촉촉히. 뭐가 편할까? 촉촉이가 편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힘 안 들어 나올 수 있잖아. 촉촉이. 그래서 이걸 써야지, 이걸 쓰면 틀린다. 그런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에 잘 나오는 거고.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깊숙하다. 다 같이.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중에 깊숙하다가 있어요. 그러죠? 깊숙하다. 그래서 깊숙하다를 얘기하겠죠. 깊숙이도 마찬가지죠. 깊숙이를 써야 되느냐? 히를 써야 되느냐? 뭐가 더 자연스러워? 깊숙이, 깊숙이. 자연스럽게 소리상 볼 때 노력을 덜 들이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 이게 틀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자, 또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우리 이론만 해도 어제 배웠습니다만은 빽빽히, 빽빽이? 빽빽이라고 해야 된다는 점. 정리됐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삐죽하다 되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삐죽히, 삐죽이? 비주기.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잘 나와요. 그래서 부사와 전면사 뭘 붙이는 게 환경? 이를 붙여하느냐, 히를 붙여하느냐. 이나 히를 다 나는 것은 히를 쓰면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앞에가 무슨 소리일 때? 울림소리일 때. 울림소리. 울림소리는 뭐가 있어요? 나라마음. 자음 가운데는 나라마음과 전체 몸이
울림소리가 되겠죠. 이런 울림소리 다음에 뭘 써야 되다? 히를 쓰죠. 이로도 낼 수 있고 히로도 낼 수 있지만 히를 써야 돼. 나른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반짝이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죠. 꼼꼼히 히를 써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울러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잘 정리하시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속이 좀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렸던 적이 있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번번이냐 번번히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푼푼이냐 푼푼히냐 이런 말들 주의해 두라고 해서 안 했어요. 했죠?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니은으로 끝났지만은 이 경우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또 분석하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들이야. 하나의 첨어명사 다음에 이를 붙인 걸로 보느냐 아니면 번번하다가 붙을 수 있어서 히를 붙인 거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들은 이제 분석해 봐야 되죠. 그래서 번번이는 횟수와 관련될 때는 번번이 첨어명사니까 이를 써야 되겠고 번번하다를 바꿀 수 있을 때는 번번하다에서 파생된 말 번번히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푼푼이도 마찬가지죠. 문맥에 따라 여러분들 적용하면 되는 거야. 자, 푼푼이 모았다. 나는 푼푼이 돈을 모았다 할 때 푼푼힐까 푼푼일까?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그것다가 한번 바꿔봐. 푼푼하다를 바꿨을 때 말이 안 되면 일단 푼푼이구나. 한 푼, 두 푼 할 때 푼푼. 그래서 첨어명사 다음에는 뭘 쓴다? 이를 쓴다. 그 환경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첨어명사 다음에 뭘 쓴다고 같이 이를 쓴다. 그 다음 푼푼이라고 하는 것은 푼푼하다에서 파생된 말이죠. 따라서 넉넉하다. 시작. 푼푼이라는 말은 넉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넉넉하다. 그래서 푼푼이 여행 자금을 푼푼히 준비했더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할 때 푼푼히를 쓴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겠죠. 더러는 또 때에 따라서는 문제 나올 수 있다면 또 이게 나올 수 있겠죠. 하나 더 한다면 간간히냐 뭐 이것도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간간히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체로 포성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OX X죠. 간간히 사이사이 그런 뜻이가 위에 첨어명사로서 간간히를 써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는 좀 간간히 맞춰야 된다. 좀 간간히 해야 된다. 간간히 맛을 내야 된다. 알겠죠? 그럴 때는 간간하다. 다 같이 간간하다. 약간의 그런 짠맛이 나도록 간간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간간하다에서 파생된 말은 간간히야. 간간히. 그래서 여러분들 바꿔보면 알아요? 그 뒤에다 하다를 넣어보라고. 하다를 넣을 수 있으면 히를 써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쓰인다는 사실. 첨어명사 쓸 때도 있고 밑에처럼 쓰일 때도 있는데 각각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의미로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말 같은 경우 올 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이시오 표기라는 그런 문제 있죠. 사이시오 표기 조건은 사이시오 표기 조건 시작. 합성명사를 이룰 때 합성명사도 한우가 우 안에 들면 우 좁다. 한자와 우리말, 우리말과 한자어, 우리말과 우리말. 여러분들 그 한글 맞춤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래어표기법은 따로 사정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어의 체계 속에 속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지. 시작.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래어는 따로 뺀다고 했으니까 결국 한글 맞춤법에서는 무엇과 무엇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고유어와 한자에 대해서. 이 사이시오 표기는 바로 이런 고유어와 한자가 만났을 때 합성명사를 이뤘을 때 고유어와 고유끼리 만날 수도 있고 고유어와 한자와 만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주로 끝나고 뒷소리가 예서소리가 와서 그 예서소리가 된소리 되거나 뒤에 니은 미음으로 시작된 말이 와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거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와서 소리상 니은 니은이 첨가되면 무엇을 받쳐 적는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을 때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어느 한쪽만 충족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 있어야 되겠죠. 정리됐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명사 조건은 충족됐지만 뒷소리가 된소리 되지 않거나 소리상 니은이나 니은니은이 첨가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받친다 받친다? 안 받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말 같은 경우는 인사와 뭐가 만났어? 말이 만났지. 그래서 합성명사